네, 안녕하세요. 자, 이번에는 이제 시험이 오늘이 7월 17일이니까, 시험이 얼마 안 남았죠. 8월 말일까지 하면은 약 한 42일? 공부할 시간 한 42일 정도? 이 정도 남았죠. 이쪽에 있는데.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해요. 지금부터. 왜냐면 요거는 자꾸 휘발성이 있어 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자꾸 까먹거든요. 까먹기 때문에 지금부터 공부하는 것들이 그래도 기억에 좀 남아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, 시험에 합격하려면은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. 자, 첫 번째 이제 지금부터는 그 새로운 것을 공부하기보다는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을 그냥 반복학습 하셔야 돼요. 반복학습. 이 시험은 모든 시험이 다 마찬가지예요. 2차는 이 시험뿐만 아니라 뭐 고시정도 그러고 다 그러고 반복학습을 하셔야 돼요. 왜냐면 이건 객관식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답안지에다 써야 되거든요. 주관식으로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도 풀어보고 암기사항도 써보고 이렇게 해서 반복학습이 가장 중요해요. 그래서 원래 이 공부하는데 문제집 한 권이면 한 권하고 녹음원 교재만 딱 돼요. 문제집 좀 좋은 문제집, 다양한 문제로 되어 있는 좋은 문제집 딱 한 권하고 교재 한 권이면 딱 충분하거든요.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풀었던 거, 새로운 거 하지 마세요. 지금부터는 새로운 거 하는 거 아니에요. 공부했던 거를 갖다 계속해서 반복해 줘야 돼. 반복. 신규로 새로운 거 하려면은 시간도 더 걸리고 이렇게 또 저기 하니까 기존에 하던 거 있잖아요. 지금 공부하던 것을 계속 반복 학습을 하시는 게 아주 중요해요. 네, 눈이 강조해요. 반복 학습을 하셔야 된다고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, 이 과목 같은 경우는 문제풀이가 많은데, 문제풀이는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어려운 거는 왜냐면 응용 능력을 길러야 되니까 좀 난이도 있는 거 풀어봐야 되는데, 생각할 수 있는 문제, 기본적인 걸로 각 파트별 대표 문제로 반복하는 게 좋아요. 이제, 자, 기본적인 문제를 풀어야 돼요. 기본적인 거, 아주 기본적인 거. 그 문제 파트 한 이 과목 같은데 하면 10파트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, 이 과목이. 10파트로 나눠져요. 근데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거, 대표 문제들 있잖아요. 요런 것을 반복해서 풀어봐야 돼요. 이렇게 찌게. 그리고 문제는 하루에 이제 문제집 같은 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공부하시던 거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풀어갖고 뒤에까지 풀면 안 돼요. 그렇게 풀면은 앞에 저 풀고 뒤쪽에 저 가축 적정 풀고 가축 갔다 오면은 적정 또 다 잃어버리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문제는 어떻게 풀느냐, 하루에 적종, 과수, 과실, 논작물, 밭작물 요렇게 나눠 갖고 한두 문제씩 이렇게 푸세요. 요렇게 한두 문제씩 돌아가면서 푸세요. 돌아가면서 하루는 요렇게 5파트, 뭐 이게 순서는 뭐 다르게 해도 상관없어요. 요렇게 5파트 나눠서 한두 문제 풀고, 다음날은 뭐 생산비 분양, 원예작물, 인삼, 가축, 뭐 시설 요렇게 하고 한두 문제 풀고 요렇게 돌아가세요. 그러면은 이틀이면은 전체적인 것을 한 바퀴씩 다 문제를 풀면서 돌아가기 때문에 상기가 되거든요.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겠다는 거. 자, 요런 식으로 공부하셔야 돼요, 여러분들. 그리고 지금부터는 과감히 어려운 문제는 다 버리세요. 버리고 기본적인 문제 있잖아요. 기본적인 문제 가지고 계속 반복하면서 풀어보세요. 반복하면서. 그리고 이제 거기에 문제를 풀 때에 주요 변수들 있잖아요. 뭐 적종이면은 뭐 사과배면 낙과의 1.07 곱한다.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. 가을동상해 같은 경우는 단감 떫은 감에 이 EPA가 50% 이상 고사할 때 정상에다 0.03을 해준다.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. 이런 변수들을 생각하면서 머릿속에다 문제를 이렇게 풀으시면 돼요. 이렇게. 자, 그렇게 공부하셔야 돼요. 이쪽에 있는데.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또 저기 계산 문제나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계산 문제가 더 쉽다고 그래요. 사람들이 이게 쭉 하다 보면. 근데 이제 요거 암기사항을 해야 되는데 암기사항도 이것도 잘 안 외워지거든요. 이 암기사항을 지금부터 부지런히 하셔야 돼요. 지금부터 암기사항도 외워야 돼요. 특히 이제 1과목 같은데 보험 이론하고 인수 제한이 있잖아요. 요런 파트는 잘 안 외워지는 파트거든요. 요거.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보험 이론하고 인수제는 15점짜리 서술형으로 한 문제씩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.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다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, 다 숙지를 해야 되는데, 여러분들이 요약해가지고, 여기서 요약을 딱 해가지고, 요약해서 거의 매일 한 번씩 봐야 돼요. 거의 매일 한 번씩.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하고, 여러분들이 요약을 한 거 있으면 그거 한 번 보는데 30분도 안 걸려요. 이렇게 쭉.
근데 요거 그렇게 공부하셔야. 그리고 요약 같은 거 해서 서브노트를 만드는데, 벌써 요약을 해서 서브노트 만드는데, 여러분들이 본인들이 직접 해야 돼요. 본인이 직접. 물론 저도 이제 요약해서 다 자료 주고 그러는데, 거기다가 본인이 시험에 나오면은 나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겠다, 그런 포맷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그 만들어야 돼요. 그게 가장 좋아요. 저게 남이 만들어 놓은 거, 말 그대로 남이 만들어 놓은 건데, 그걸 자기가 만들어 갖고, 그거 나는 답안지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작성을 해야겠다, 그걸 머릿속에 염두를 둬야 돼요. 보통 말이 서술어인지 뭐 이게 단답형이에요. 한 답안지 3분의 2 정도 써주면 돼요. 그냥 그 키워드 중심으로 이렇게 써주면 되거든요. 그걸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을 해가지고 그걸 달달달달달 외우셔야 돼요. 그래서 요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막연히 공부하시면 안 돼요. 시험장 가면 어떻게 되겠지 하고 막연히 공부하면 떨어지는 거예요. 그리고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,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도 잘 준비가 안 돼 가지고 하면은, 이건 뭐 어떻게 시험 해볼 수가 없는 거죠. 이게 뭐가 나올지 몰라 가지고 저기 하는데. 그래서 요런 것들에서 나중에 시험에 나오면은 시간 걸리면 안 돼요. 요런 거에서 시간 많이 걸리면 안 되고, 요거는 바로 써버리고 계산 문제 같은데 시간을 좀 투입을 해야 돼요. 시간 안에 풀어야 되니까. 그 암기사항도 이제 잘 안 외워져요. 여러분들 암기해가지고 외우려는데 상당히 시간이 좀 걸려요. 어느 날 잡아가지고 딱 한다고 해서 이렇게 안 외워지거든요. 이게 자주 반복해야 돼요. 자주 반복해서 지긋지긋하게 읽어보면 어느 순간 다 외워지거든요. 이쪽에 있는데 이렇게. 그래서 암기 같은 걸 할 때 이런 암기사항 있잖아요. 요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책상에서 하지 마시고 요약 서브노트로 만들어 가지고 수시로 보세요. 수시로. 뭐 저기 밖에 나가서 산책하면서도 보고, 뭐 커피숍 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도 보고, 편하게 자기 전에도 한번 보고, 그런 식으로 매일 이렇게 지긋지긋해 보면 어느 순간에 싹 외워지거든요. 그렇게 해가지고 가셔야 돼요. 이거 암기사항. 그리고 1과목 같은 경우는 뭐 계산 문제라고 해봤자 그냥 평년착과는 평년수학량하고 보험료 계산하는 거, 환급보험료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. 그거밖에 없어요. 1과목은. 그리고 계산 문제는 다 2과목하고 다 겹치거든요. 이렇게 1과목 그래서 딱 뜯어보면은 1과목 별도 양이 별로 안 돼요. 보험 이론하고 인수 제한 있잖아요. 이런 거하고 이제 뭐 보상하는 손해, 보상하지 않은 손해, 뭐 보험료, 자기 부담 비율, 요런 것 정도, 보험가입 금액, 요런 정도만 쭉 해놓으시면 되거든요. 이쪽 있는데.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거 있어요. 여기 여러분들은 시험 보는 연습해야 돼요. 시험 보는 연습. 이게 모의고사 등을 통해 하고 2시간에 풀어보는 연습을 하셔야 되거든요. 이거 꼭 하셔야 돼요. 꼭. 이거 연습 안 하면은 여러분들 시간 조절 잘 못 해가지고 자기가 아는 것도 다 못 쓰고 나오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많이 느껴요. 시험장에서 보고 갖고 집에 와서 보면 문제가 너무 쉽다고 그래요. 전부 다. 근데 점수는 또 못 맞아요. 60점은 또 못 넘기거든요. 그거 왜 그러냐. 시험 보는 연습을 안 해서 그래요.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도 새로운 것보다는 기존에 풀어봤던 문제로 연습해도 괜찮아요. 이렇게. 문제는, 모의고사는 뭐 한두 군데치만 가지고 하세요. 여러분들, 모의고사는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. 모의고사 가지고 지금 잘못됐지. 연습은 문제집 가지고 연습을 하셔야 되고, 모의고사는 말 그대로 실전처럼 테스트하는 거예요. 시험 보는 연습하고. 그래서 나의 지금 부족한 점이 뭔가,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모의고사거든요. 근데 지금 모의고사가 약간 손해평가, 손평은 좀 변질돼 가지고 모의고사가 공부용으로 모의고사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. 그건. 그리고 혹시나 그런 걸 많이 기대하거든요. 모의고사에서 그대로 시험이 나오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걸 많이 기대해가지고 여러 군데치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데, 그거는 출제위원이 모의고사하고 뺏기지 않는 이상 똑같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제로거든요. 이쪽에. 뭐 작년에 같은 경우는 시중에 있는 모의고사를 좀 베껴놓은 부분이 있어요. 근데 매년 출제위원들이 한 번은 손해타정사가 내고 한 번은 손해평가사 쪽에서 내고 그러거든요. 그래서 시험 패턴이 좀 달라요. 매년. 손해사정사들은 시중에 있는 문제들을 좀 뺏겨서 내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. 제가 이게 함부로 뭐 뺏겼네 안 뺏겼네 이런 건 말할 수는 없는데, 근데 손해평가사들은 가급적이면 시중에 있는 모의고사나 이런 걸 안 내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. 이쪽에 있는데. 그래서
그런 거 모의고사 가지고 연습을 하시는데 한번 풀어보고 여러분들 그냥 부닥쳐서 푸세요. 겁먹지 말고. 모의고사도 못나온 거 갖고 풀지 말고 조금 그래도 타이트한 거 가지고 한 20문제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. 그리고 풀었던 문제 가지고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. 그래도 100점이 안 나올 거예요. 어디서 분명히 틀려요. 또 가서 계산 실수를 했다든가 뭘 빼먹었다든가 조건을 잘못 봤다든가. 그래서 요런 것들을 시험 보면서 좀 조심해야겠구나, 그런 것들을 메모를 하면서 익혀나가고,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같은 건 나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들을 파악해서 보완해 나가야 하거든요. 이쪽에 있는데. 그리고 그 실제 시험에서는 실제부터 1과목 2과목 15점짜리 있잖아요. 15점짜리 한 문제씩, 그 다음에 5점짜리 한두 문제 못 풀어도 합격하니까 실제 시험에서 100점 맞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. 이쪽에 있는데, 시간이 이제 부족할 때 포기할 문제는 과감히 포기해버려야 돼요. 그거는. 요런 것들도 이제 모의고사를 통해서 연습을 하셔야 되거든요. 이쪽에 보면. 그래서 이 시험이 보면은 8회 9회 시험을 보면은 6번에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들을 막 배치시켜 놓고 멘탈을 다 흔들어 버리거든요. 이쪽에 있는데, 이제 원래 그렇게 내면 안 되는데, 그래서 그런 유형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거 보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. 그쪽에 있는데, 그랬을 때 어떤 걸 포기하고 빨리 어떤 걸 풀 것인가, 그리고 시간 안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. 뭐 1과목만 가지고 그냥 여러분들 최악이 이거예요. 1과목 가지고 1시간 한 10분 정도 풀고, 내가 아는 거다고 그냥 신나게 풀어요. 1시간 10분 정도. 그러면 2과목 가서 이제 풀어야 되는데, 요게 50분 남았단 말이에요. 그럼 5점짜리 몇 개 풀다 보니까 이제 한 20분 지나갖고 시간 30분 남았어요. 30분 남았는데 15점짜리 5개 남았다고 생각을 해봐요. 그거 풀어낼 수 있겠냐고요. 멘탈이 흔들려갖고 안 된단 말이에요. 이쪽에 있는데. 그러니까 시간 안부를 잘 해라. 딱 해서 1과목에서 어떻게 포기할 건 포기하고 바로 2과목 넘어가고, 요렇게. 근데 가장 좋은 거는 1과목 5점짜리 눈에 띄는 거 빨리 푸세요. 문제당 보면은 15점짜리거나 5점짜리는 한 2문제씩은 쉬운 걸 내준단 말이에요. 그러면 그거는 얼른 푸세요. 5점짜리 풀고, 15점짜리 눈에 띄고 쉬운 건 먼저 푸세요. 쉬운 건 먼저 풀고, 나머지 이제 15점짜리 풀고, 2과목으로 넘어가서 또 그런 식으로 풀고. 그래서 문제를 보면은 난이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5점짜리 3개만 정확히 맞히고 5점짜리 한 3개 맞히고, 그 다음에 나머지들 있잖아요. 부분 점수 받으면 합격을 하거든요. 이렇게. 제가 왜 100점 받으려고 하지 말라고 하냐면은, 이 100점 받으려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. 가다가 뭘 막히면은 굉장히 그냥 마음이 막 조급해져요. 이렇게.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맘 놓고 난 좀 잘 해가지고 한 70점 정도만 받아야겠다, 요런 마인드로 좀 그 시험에 응하면은 여러분들이 마음이 좀 편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. 이쪽에 있는데. 그리고 이제 지금 신규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사실 3개월 해가지고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. 그거 3개월 해가지고 뭐 시험을 합격한다? 그거는 조금 쉽지는 않아요. 근데 이제 3개월 정도면 이해는 하고 문제는 어느 정도 천천히 풀 수 있는 수준은 되는데, 요게 시간 안에 풀어야 하거든요. 중요한 건 시간 안에 풀어야 돼. 2시간이 굉장히 짧아요. 짧고 계산 문제가 많고,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산 같은 거 하다가 보면 1과목에나 이렇게 쭉 계산 문제들 배치해 놓고 풀다 보면 2과목 15분점 갔을 때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 버려요. 이게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 버리니까 모의사 가지고 2시간 동안 이렇게 시험 보는 연습도 많이 해보셔야 되거든요. 근데 문제 풀어봤던 거 있잖아요. 새로운 걸로 하지 말고 풀어봤던 걸로 이렇게 연습하는 것도 괜찮아요. 그쪽에 있는데. 자, 그런 과정들을 좀 거쳐야 돼요. 그리고 시간이 많으면은 여러분들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은 그거 과목당 한 2시간씩 주면은 다 풀 문제들이에요. 여러분들이 못 풀 문제 없어요. 그렇게 내용들이, 이 수평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에요. 이렇게 막 굉장히 어렵고 막 그런 게 수학이고 막 수학도 아니거든요. 그게 이렇게 보면 산식이 딱 정해져 있어요. 정해져 있는데, 그런 것들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다 습득할 수 있거든요. 이쪽에 있는데, 모의고사 너무 몸당 가지고 하시면 안 돼요. 아무 효과 없어요. 그렇게 하면은 시간이 막 부족하고 그런 문제들 가지고 풀어봐야 돼요. 이쪽에 있는데. 자, 그렇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저희 카페 오시면은 제가 기본 문제들 좀 오픈해서 저기 풀어주는 것들이 있으니까, 풀게끔 내가 오픈해 놓은 문제들이 있으니까, 내가 뭐 한
한 이틀 거리에 하나씩 내가 문제 올려주거든요. 올려주니까 저희 카페에 오셔서 한 번씩 풀어보시기 바랍니다. 저는 손해평가사 단기 합격반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도충만입니다. 여러분들, 이제 지금부터 좀 공부를 쭉 해오신 분들, 그러니까 지금 올해 1차 응시자가 뭐, 만 몇 명 가까이 되고, 시험이 지금 2차 응시 대상이 한 2만 명 가까이 되거든요. 그 중에서 공부가 어느 정도 돼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. 2만 명 정도 준비를 하면 한 500명 정도는 공부가 많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런 사람들이 합격하는 거죠.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좀 올해 처음 2차 공부를 했다든가 이제 1차 끝나고 그러신 분들은 꼭 시험 보세요. 시험 보시면서 풀 수 있는 한 풀어보고 경험 삼아서라도 꼭 한번 보세요. 그게 굉장히 시험에 도움이 많이 되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꼭 준비해서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공부를 한 사람들은 지금부터 40일이 굉장히 중요해요. 많이 남은 거예요. 시간이 적게 남은 게 아니에요. 이거 잘 관리해서 꼭 시험 합격하시기 바랍니다. 네, 이상으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.